사랑하는 구독자님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혼자 고민하시면서도 쉽게 말씀 못하시는 그런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관계 중에 갑자기 발기가 풀리는 경험, 정말 당황스럽고 또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죠. 남자로서의 자존심도 상하고 상대방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감까지 밀려옵니다. 혹시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분명히 준비는 잘 되어 있었는데 막상 중요한 순간에 갑자기 힘이 빠지는 그 순간 말입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상대방의 눈치도 보이고 그냥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절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비뇨의학회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남성의 약 58%가 관계 중 발기 유지의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흔한 일이고 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의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과 실제로 효과가 있는 즉시 대처법 4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 순간 심리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둘째는 신체적으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기법들, 셋째는 파트너와의 소통 방법, 그리고 넷째는 장기적인 예방 전략입니다. 이 4가지만 알고 계셔도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바로 심리적 대응 방법입니다. 관계 중에 갑자기 발기가 풀렸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순간에 패닉 상태에 빠지시는데 사실 이 패닉 반응이야말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비뇨의학과 연구팀이 2023년 발표한 논문을 보면 발기부전 환자의 약 72%가 수행 불안, 즉 퍼포먼스 엔자이어티를 동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수행 불안이라는 것은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상대방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부담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안감은 우리 몸의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하게 됩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관이 수축하면 당연히 발기에 필요한 혈류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결국 불안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불안하기 때문에 더 안 되는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깊게 호흡하는 것입니다. 정말 간단해 보이지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코로 천천히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2초 정도 참았다가 입으로 6초 동안 천천히 내뱉는 복식 호흡을 3회에서 5회 정도 반복해 보십시오. 이 호흡법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긴장을 완화하고 혈관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연구에서도 복식 호흡이 관련 불안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기 대화입니다. 이 순간에 자신에게 뭐라고 말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끝이야. 나는 이제 안 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은 즉시 멈춰야 합니다. 대신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일시적인 거야.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어.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면 돼. 이런 긍정적이고 현실적인 자기 대화로 바꾸는 겁니다. 미국 성의학회의 2022년 가이드라인에서도 인지행동 치료의 핵심 기법 중 하나로 긍정적 자기 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관점의 전환입니다. 성관계를 삽입만으로 정의하지 마십시오. 관계라는 것은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무, 키스, 포옹, 대화, 이 모든 것이 친밀감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발기가 일시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관계가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순간을 다른 방식으로 친밀감을 표현하는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성건강 가이드라인에서도 성관계를 삽입, 중심에서 전인적 친밀감 중심으로 재정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호흡을 조절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꾸면 몸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심리와 신체는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신체적인 즉각 대처 기법입니다.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았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관계 중에 발기가 풀렸을 때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신체적 기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법은 일시 중단과 재자극입니다. 발기가 풀렸다고 해서 계속 억지로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잠시 멈추고 5분에서 10분 정도 다른 형태의 애무나 스킨십으로 전환하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은 완전히 멈추는 게 아니라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키스를 하거나 상대방의 몸을 부드럽게 쓰다듬거나 귓속말로 애정을 표현하거나 이런 식으로 긴장을 풀고 다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대한성의학회의 임상권고안에서도 성적 자극의 다양화와 휴식기 활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법은 골반적인 수축 운동입니다. 케겔 운동이라고도 불리는 이 운동은 여성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남성에게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소변을 참을 때 사용하는 근육, 바로 그 골반적근을 5초 동안 꽉 조였다가 5초 동안 이완하는 동작을 10회 정도 반복하는 겁니다. 이 운동은 골반 부위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고 발기에 관여하는 해면체근의 힘을 강화시킵니다. 영국 웨스트 잉글랜드 대학교의 2020년 연구에 따르면 12주간 꾸준히 골반적인 운동을 한 남성의 75%가 발기 기능 개선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물론 관계 중에 즉시 효과를 보려면 평소에 꾸준히 연습이 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순간에도 의식적으로 이 근육을 수축하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기법은 자세 변경입니다. 발기 유지에 가장 유리한 자세가 따로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력을 활용할 수 있는 자세, 즉 남성이 서 있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가 혈류 유지에 더 유리합니다. 반대로 누워서 하는 자세는 중력 때문에 혈류 유지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긴장도가 낮은 편안한 자세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팔이나 다리에 과도하게 힘이 들어가는 자세는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발기 유지에 방해가 됩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의과대학의 성의학 연구소에서는 자세에 따른 발기 유지율을 측정했는데 편안한 자세가 긴장된 자세보다 약 40% 더 높은 유지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번째 기법은 감각 집중 기법입니다. 이것은 센세이트 포커스라고도 불리는데 머릿속 생각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의 감각에만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피부 온도, 촉감, 냄새, 소리, 이런 감각적 요소들의 의식을 집중하면 불안이나 잡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미국 성치료사협회에서도 발기 문제 개선을 위한 핵심 기법으로 감각 집중 훈련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체적 기법들을 미리 알고 있으면 실제 상황에서 훨씬 더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파트너와의 소통 방법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어렵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회피하거나 변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관계를 더 어색하게 만들고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파트너는 내가 왜 갑자기 그랬는지 이유를 모르니까
혹시 내가 매력이 없어서 그런가, 나한테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 하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고 부드러운 대화가 필요합니다. 한국성과학연구소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성 문제를 파트너와 솔직하게 대화한 커플의 87%가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요? 먼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길게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에는 간단하게 여보, 오늘 좀 긴장이 되네. 잠깐 쉬었다가 하자 정도로만 말하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이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따로 편안한 시간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대화할 때는 비난이나 변명의 톤이 아니라 사실과 감정을 나누는 톤으로 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보, 지난번에 관계할 때 내가 좀 긴장했던 것 같아. 요즘 업무 스트레스도 있고 나이도 있다 보니까 가끔 그럴 때가 있더라고. 그게 당신 때문이 아니라 내 몸 상태 때문이야. 나도 당황스럽고 미안했는데 이해해줘서 고마워. 이런 식으로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설명하되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을 경청하십시오. 파트너도 나름대로 불안하거나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을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이 관계 회복의 시작입니다. 대한가족상담학회의 연구에서도 성 문제 해결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정서적 소통이라고 강조합니다. 또한 함께 해결책을 찾자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둘의 문제이고 함께 해결해 나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함께 병원도 가보고 생활 습관도 개선해보고 서로 스트레스도 줄여보자. 이렇게 협력적인 자세를 보이면 파트너도 훨씬 더 지지적이고 이해심 있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관계의 정의를 함께 재설정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관계를 삽입으로만 정의하지 말고 다양한 방식으로 친밀감을 나누는 것으로 확장하는 겁니다. 세계성의학회에서도 노년기 성생활 가이드라인에서 삽입 중심에서 친밀감 중심으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서 두 사람이 함께 새로운 관계 방식을 만들어가면 오히려 이전보다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커플 상담 사례에서 성 문제를 계기로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졌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 정말 맞는 말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장기적인 예방 전략입니다. 지금까지는 즉각적인 대처 방법을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발기 문제는 대부분 생활 습관, 건강 상태,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첫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이 발기 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놀랍습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개선시키고 혈류를 증가시켜서 발기 기능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킵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의 장기 추적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회 이상 회당 30분 이상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한 남성은 운동을 하지 않은 남성에 비해 발기부전 발생률이 약 41% 낮았다고 합니다.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운동이 모두 효과적입니다. 또한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근력 운동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증가시키고 이것이 성욕과 발기 기능을 개선시킵니다. 특히 하체 근력 운동, 스쿼트나 런지 같은 운동은 골반 부위 혈류를 증가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식습관 개선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혈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혈관 건강이 발기 기능을 좌우합니다. 지중해식 식단, 즉 채소, 과일, 통곡물, 생선, 올리브유 등을 중심으로 한 식단이 발기 기능 개선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탈리아 나폴리 대학교의 2019년 연구에서는 지중해식 식단을 2년간 유지한 남성들이 발기 기능 점수에서 평균 23% 개선을 보였다고 보고했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 가공식품, 과도한 당분, 이런 것들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증가시켜서 발기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복부 비만은 발기부전의 주요 위험 요인입니다. 대한비만학회에 따르면 허리둘레가 90cm를 넘으면 발기부전 위험이 약 2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류를 방해하는 가장 나쁜 습관입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발기부전 발생률이 약 2배에서 3배 높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 연구에서는 금연 후 1년 이내에 발기 기능이 유의미하게 개선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량의 음주는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지만 과도한 음주는 신경계를 억제하고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려서 발기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가이드라인에서는 하루 소주 2잔 이하, 일주일에 3회 이하를 권장합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키고 이것이 테스토스테론을 감소시키며 발기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명상, 요가, 취미 활동, 충분한 수면, 이런 것들이 모두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의 2023년 연구에서는 매일 10분간의 명상을 8주간 실천한 남성들이 성 관련 불안이 평균 34%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발기 문제는 때로 다른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 당뇨병,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은 발기부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대한의학회의 가이드라인에서는 50세 이상 남성은 1년에 한 번씩 심혈관 건강검진과 성기능 평가를 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만약 당뇨나 고혈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하는 것이 발기 기능 보존에 매우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상담하면 약물 치료, 주사 치료, 기구 치료 등 다양한 의학적 옵션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PDEO 억제제라고 불리는 경구용 발기부전 치료제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어 있습니다. 대한비뇨의학회 데이터에 따르면 이런 약물의 효과율은 약 70%에서 80%에 달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런 장기적인 전략들은 하루아침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히 몸이 변하고 자신감도 회복됩니다. 무엇보다 이런 노력들은 단순히 성기능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관계가 나온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오늘 우리는 관계 중 갑자기 발기가 풀렸을 때 즉시 대처하는 4가지 방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심리적 대응, 호흡 조절과 긍정적 자기 대화, 그리고 관점의 전환을 통해서 불안을 줄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신체적 즉각 대처 기법, 일시 중단과 재자극, 골반적인 수축,
자세 변경, 감각 집중 기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몸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파트너와의 소통, 솔직하고 부드러운 대화를 통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오히려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방법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장기적인 예방 전략, 운동, 식습관, 금연, 절주, 스트레스 관리, 정기 건강검진, 그리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까지 근본적인 해결책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남성들이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자신감을 되찾고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검증되었고 실제 임상에서도 효과가 입증된 방법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혼자 끙끙 앓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나만 겪는 일도 아니고 해결할 수 없는 일도 아닙니다. 50대 이상 남성의 절반 이상이 경험하는 매우 흔한 일이고 또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 배운 방법들을 차근차근 적용해 보십시오.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고 신체적으로 올바른 기법을 사용하고 파트너와 진솔하게 대화하고 장기적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성생활은 삶의 전부가 아니지만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한두 번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경험과 지혜가 쌓인 지금 더 성숙하고 여유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기능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친밀감, 서로에 대한 배려, 깊은 유대감, 이런 것들이 진짜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몸으로만 사랑했다면 이제는 마음과 영혼으로도 사랑할 수 있는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지 마시고 여유를 가지고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큰 희망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 또는 다음에 다뤄주었으면 하는 주제를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읽어보고 앞으로 영상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또 다른 분들에게는 위로와 공감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분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믿으시고 파트너를 신뢰하시고 전문가의 도움도 주저하지 마시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길 위에서 여러분은 분명히 더 나은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기를 바라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